안녕하십니까, 대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저녁 시황 여러분들하고 좀 보겠습니다. 위기시 전략, 공덕을 쌓고 저축을 하고 실물금을 모으고 기술적 공부를 하고 건강을 챙깁니다. 한부모 가정 아이들 후원 캠페인 주민센터 문의하시면 되고요. 현재 1269분 실천하고 계십니다. 다른 쪽에 후원이나 봉사하시는 분들은 제 채널 영상 댓글 올려주시고, 처음 오신 분들은 제 책 목록 좋은 방문 가서 공부하시고, 공부는 캔들부터 마스터하십니다.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사이트는 미국 재무부 사이트입니다. 구글링 하시면 나오고요. 거기에 이제 보도 자료에 들어가시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차입 추정치 발표가 됐고요. 오늘 4월 29일, 네, 어제 발표가 됐네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시간 새벽이죠. 그래서 쭉 개요가 나와 있고요.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출처 용도표가 있는데, 오늘은 대략적인 내용만 나왔습니다. 그래서 4월 29일 이렇게 발표가 됐고, 8,470억 지금 3분기 우리나라로 그러니까 7월부터 9월까지요. 예상이 되어 있고요. 원래 2분기 때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금 늘은 게 410억 달러, 2,430억 달러로 늘었고요. 그래서 확실히 좀 적죠. 여기 보면 1분기 때는 7,480억 달러였는데 2분기 때 2,430억 달러. 근데 3분기 때 많이 늘었습니다. 그죠? 8,470억 달러. 그러면 이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제 내일 나오면 모레쯤에 제가 요거 자료를 가지고 또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어떤 꼼수가 펼쳐질는지는, 그래서 제가 지금 현재 보는 거는 우리 열망구가 지금 현재 계획하고 있는 게 뭐냐면, 지금 2분기 때는 살짝 지금 단기물,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1년 미만, 단기물이죠. 1년 미만의 단기물을 줄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의 유동성이 지금 안 들어가니까 시장이 못 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3분기 때 내일 발표될 그 내용을 보면 빌이라고 그러죠. 1년 미만을 빌, 요거를 얼만큼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주식시장이 3분기 때 우리나라 7월 달부터 해서 얼만큼 유동성이 공급되느냐, 이제 그게 중요한 관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8,470억이라는데 얼마나 될지 한번 체크해서 한번 올려드리고요. 그래서 요거는 말씀을 드린 대로 MB 재무부 가면요 나와요. 요거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또 말씀을 좀 드리고, 그런데 얘네들이 진짜 생각 없이 돈을 찍는 것 같아요. 부채 보세요. 공공부채. 네. 이게 4분기 거거든요. 근데 34조예요. 예, 이게 4경이 넘는 돈이 우리나라 돈으로. 예, 그리고 올라가는 속도를 보면 거의 무슨 뭐 코스닥 잡주 가듯이 가죠. 네, 살벌합니다. 예, 이게 완전히 부채 공화국이잖아요. 이게 이제 전쟁 상황이 아니면 국채를 이렇게 많이 찍을 이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어마무지하게 국채를 찍고 있고요. 예, 거기에 대한 이자 비용이 1조 달러가 넘습니다. 이게 1년 국방비 예산하고 맞먹는 거라고 그러는데, 각도를 보세요. 살벌하죠? 네. 그냥 무분별하게 계속 찍는 겁니다. 그리고 열망구가 찍는 거는, 네, 선거 때문에 찍는 것 같아요. 네, 그런 상황이고. 그러면, 자, 2분기 때는 유동성 공급이 안 되는 관계로 시장이 약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고요. 그 다음에, 지금 영래포인데요. 영래포가 증가하고 있죠. 안 빠지고 있습니다. 이게 빠져야 시장의 유동성이 공급이 되는데, 그래서 지금 보셔야 될 게 여기 있고, 아까 이제 재무부 TJ 잔고라고 있죠. 요거랑 그 다음에 지급준비금, 네, 요거를 여러분들이 같이 엮어서 보시면 상당히 도움이 될 걸로. 그래서 아마 7월달, 그러니까 4, 5, 6, 6월달까지는 요 흐름만 체크하시면 돼요. 그래서 유동성이 안 들어간다, 주식시장 빠그러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실적 시즌까지 겹쳐서 지금 내일 오전에 아마존, AMD, 슈퍼컴, 슈마컴인가요? 슈퍼컴인가요? 아무튼 요거 얘네들 실적 발표가 있으니까 어떤 널뛰기가 하는지 잘 좀 보시고, 지금 현재 미국 선물 상황, 유럽 선물 상황은 안 좋죠.
약세로 좀 출발하고 있습니다. 영국만 좀 살짝 지금 올라간 상태고요. 그러면 이제 코인 시장 보면 네, 쌍봉이죠. 네. 지난달 이번 달 이렇게 딱 아주 예쁘게 두 개 딱 서 있는데 이게 유동성 축소가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유동성 확대와 축소, 확대했고 축소하는 과정에 있고요. 자, 보실래요? 코스피죠. 똑같죠. 네, 이게 테슬라입니다. 이게 IPO 시장이고요. 네, 이게 나스닥이죠. 유동성 확대, 축소 똑같고 여기서 이제 반등 나올 때가 틀렸죠. 네, 각각이 틀립니다. 코스피, 테슬라 비슷비슷하죠. 네, 그죠? 그 다음에 IPO 시장까지. 그래서 지금 나스닥하고 같은 흐름으로 오히려 이제 코인 시장이 더 먼저 빠지는 그런 상황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일봉을 보시면 확실히 비트코인이 빠지고 있죠. 네, 그래서 요거 저점 제가 말씀드린 58,880달러 요게 20%예요. 고점 대비. 그러면 이제 대세 하락으로 가는 걸로 알고 계시면 됩니다. 보통 고점에서 20% 정도 빠지잖아요. 대세 하락으로 갑니다. 그래서 지금 음봉 나오면서 지금 내려오는 거 보니까 조금 심상치가 않다. 그 다음에 RSI 풍덩. 네. 요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인 이제 폭락 시즌이 온 것 같다. 자, 중소형주 은행주는 대공황급으로 지금 진행이 돼 있고, 썸네일에도 국채 발행이 증가되면 증가될수록 공황은 점점 가까워진다. 예. 왜요? 그 빚을 내서 그 빚을 갚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가장 좋은 거는 그렇게 폭락시키는 겁니다. 그것도 계획하고 있는 것 같고, 아무튼 잘 보셔야 돼요. 중소형주, 은행주, 자, KBWB, KRE, 그 다음에 NICB 은행. 네, 지금 2.79달러인데요. 이게 안 좋은 거죠. 네, 이게 망하기 일보 직전이죠. 2.79달러. 그럼 결국엔 다른 은행도 엄청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자, 대형주들 보시면, 대형주들도, 자, 마이크로소프트, 하락 반등이죠. 내려가고 있습니다. 애플, 자, 다시, 이런 상황이죠. 네. 크게 하락했다가 살짝 반등 들어오는 상황이죠. 네. 기대할 거 없습니다. 구글 마찬가지. 고점 찍고 내려오고 또 내려오는 상황. 엔비디아 마찬가지죠. 못 가고 있습니다. 하락 반등만 나왔고요. 네. 슈퍼마이크로 컴퓨터. 자, 어때요? 못 가고 있죠? 네, 하락하고 반등. 다 하락 반등이에요. 자, 하락하고 반등입니다. 네, 요거 잘 좀 보시고. 아마존은 실적 발표인데, 이제 봐야 되겠죠. 얼마나 될지. 하락 반등이었는데, 폭등할지 여부. 그 다음에 메타, 한방 갔더니 못 가죠. 이 흐름을 잘 보시라고. 테슬라 마찬가지. 15% 떴는데, 시간에 또 많이 빠지네요. 예. 그래서 이런 큰 추세 하락 종목은 절대로 하는 거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그래서 엔비디아가 계속 이제 반등 고점에서 있는데 잘 보셔요. 얘 이제 크게 내려올 상황이 생길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특히 마이크로소프트라든가 애플 이런 상황도 대형주도 많이 꺾였죠. 네. 이제는 대세 하락으로 갈 확실한 명분이 생긴 거고요. 그 다음에 상업용 부동산 지금 폭락하고 있고 위험하다. 잘 보시고, 자, 그 다음에 채권 가격 폭락하면서 주식시장도 4월달 이게 뭐죠? 4월 1일부터 네, 유동성이 줄어드는 모습이다. 이게 유동성. 네, 4. 그 다음에 5월, 6월 얼마나 내려갈지 잘 보시고, 마찬가지죠. S&P 500과 국채 10년물 네, 힘이 없어요. 국채 뭐 그렇게 발행을 많이 하는데 국채를 당연히 금리가 올라가죠. 이건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정책금리, 그 다음에 2년물, 네, 그 다음에 5년물, 10년물, 자, 이런 상황이 있고요. 자, 20년물, 네, 계속해서 고점을 높이는 상황이 될 것 같고, 30년물 마찬가지. 자, 금리 차를 잘 보시라고 그랬습니다. 자, 이건 장기 금리가 올라가면서 이 역전 기간이 뭐 역대급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자, 10년과 2년, 얘도 마찬가지죠. 살벌하지요. 이렇게 긴 기간이 거의 없었어요. 이게 이제 대공황급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30년과 5년물. 그래서 말씀을 드렸던 월봉에서 급격하게 올라가는 구간에서 엄청난 후폭풍이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그동안에 이 역전을 보세요. 이게 대공황급이라니까요. 이게. 그래서 증거는 차고 넘칩니다.
자, 10년과 정책금리 마찬가지. 그래서 앞으로 9월 달 정도까지 간다면, 거의 700에 가까운, 700일이 가까운, 이거는 거의 진짜 대공황급인 그런 상황으로 갈 수도 있다. 이게 저만 아느냐.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어요. 자, 대비하시고요. 자, 환율, 별로죠? 호주 달러, 코스피랑 같이 움직이고 있고요. 달러 인덱스 이제 주춤하죠. 이유는 유럽발 금융재정 위기. 그래서 위안화 아직도 계속해서 약세 계속 유지하고 있고, 자, 엔화가 조금 변화가 생겼죠. 그래서 자, 이거 시장에 개입한 거고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156인데 만약에 160 넘으면요 난리 납니다. 아마 적극적으로 개입할 것 같고요. 잘 보시고, 자, 구리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폭증하고 있습니다. 구리 수요가 이게 전력하고도 얘기가 되더라고요. 전기. 왜냐면 AI를 구동을 하려면 데이터 센터가 필요하죠. 여기에 소모되는 데이터 센터 건설에서 전력이 여기에 받쳐주지 않으면, 그럼 요거에 필요한 재료가 뭐죠? 전력, 구리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급등하고 있는 거다. 수요가 있으니까 당연히 올라가는 거죠. 침체 이슈하고는 좀 다른 그런 이슈고요. 자, 유가 보실래요? 어때요? 82.8달러. 안 내려와요.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이거 쉬는 겁니다. 이게 내려가는 게 아니고. 자, 그 다음에 다우지수입니다. 자, 하락하고 반등 주고 지금 방향성 잡으려고 폼 잡고 있죠. 일단 하락 추세이고요. 자, 주봉 보시면 어떻습니까? 하락, 못 올라가고 있습니다. Falling Three Method. 그 다음에 어때요? Bearish. 그래서 앞으로 흐름은 14년 동안의 상승을 마무리하는 흐름이 생기지 않을까. 거대 다이버전스. 그 다음에 빅스입니다. 이제 폭등할 때도 됐죠. 내려오면 잘 보시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 51선 S&P 500 분기 이후에 반등을 왔지만 세게 안 되는 상황. 그래서 하락 반등, 자, 밑으로 내려가는 흐름으로 나올 것이고요. 자, 주봉을 보시면 못 가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월봉 상황에서도 bearish 잘 보시고 잘 판단하시길. 그 다음에 나스닥도 마찬가지죠. 하락 반등이 아니라 상승이라고 하면 안 되고, 파동상으로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될 건데, 상황이 되게 안 좋아요. 지금 보면. 그래서 20년 동안의 상승을 마무리하는 그런 과정이 있고요. 엄청난 다이버전스가 기다리고 있고, 지금 3월 21일 고점 이후로 쭉 내려왔다가, 자, 어때요? 51선 꺾이기 시작했죠. 그 다음에 이렇게. 그래서 앞으로 흐름을 잘 보시고, 4월 여기 4월 8일이네요. 4월 1일인데 여기가 여기입니다. 여기부터 해서 유동성이 안 들어가니까 어때요? 내려오죠. 일부터 들어왔다가 다시 내려가는. 그래서 지금 하락 추세가 형성이 되고 있다. 조심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파르게 내려오는 이쪽하고 또 틀려요. 흐름이 보이시나요? 그죠? 그래서 이때는 이제 국채 이슈 때문에 내려온 건데, 지금은 더 세게 내려오는 이런 상황이라는 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금원비인데요. 현재 얼마 86인데, 은 매도 시점을 가리키는 겁니다. 40. 요거 잘 보시고요. 그래서 지금 금과 은이 좀 살짝 조정을 주고 있지만 2,326달러 선물이고요. 그래서 일봉을 보시면 어때요? 내려왔다가 지금 여기서 와리가리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상황이니까 잘 참고 좀 하시고, 그 다음에 이거는 현물입니다. 현물 2,315달러 마찬가지. 자, 그래서 제가 실물 금원을 소량씩 준비 잘 하시고, 앞으로 대공황급의 폭락을 대비하시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종이 금과 은도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죠. 요거. 그래서 충분히 대처가 가능하고요. 그럼 은은 어떤데? 은은 이래요. 순간적으로 올라갑니다. 지금 그 초입에 있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26.9달러 에도 상당히 와리가리 하는데, 자, 고점 저항을 받고 내려왔지만 이제 뚫을 겁니다. 30달러. 요거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물을 봐도 26.63달러. 그래서 앞으로 얘는 이제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있고, 목표는 한 100달러 보고 있었는데 급격히 올라가기 때문에 미리 좀 이렇게, 그래서 실물 같은 경우는 소량씩 모으는 수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종이금을 하고 싶다 그러면 종이은은 30달러, 종이금은 210달러 정도 말씀을 드렸으니까 충분히 대처가 가능하죠. 그래서 앞으로 대비는 금과 은, 현금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스닥이라든가 이런 지수들은 숏 포지션, 네, 충분히 많은 얘기를 했기 때문에 살 기회는 많았죠. 그 다음에 반등 나오고, 그 다음에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어떤 매매에 대한 거는 진짜 백인백색입니다. 100명이 있으면 100명이 다 달라요. 100명이 있으면 100명이 다 다르다. 그래서 자기만의 기준을 가지고 접근한다. 뭐 현금만 갖고 있어도 되고 숏포지션 해도 조금만 해도 되고 그래서 연습이 중요하고, 연습을 안 하고 계속해서 하는 상황이 생기면 어떻게 된다?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잘 보시고 조만간에 마이너스 20% 뜰 것 같고요. 신호 마이너스 3%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끝났다고 보시면 돼요. 아직까지는 안 뜨고 있는데 합치면 뭐 많이 내려왔죠. 그래서 고점 대비 지금 내려가는 속도를 보니까 얼마 정도 되냐면 지금 8% 떨어졌거든요. 고점에서 8% 빠졌고 반등 나온 상태예요. 그러면 여기 20% 정도 까이면 어느 정도냐면 나스닥 기준으로 20%가 여기네요. 여기 14,700. 그러면 이거 한번 표시해 놓을게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20%. 자, 14,700 포인트가 중요하죠. 여기를 깨면, 흐름이 나왔으니까 깨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다 골로 가는 겁니다. 여기는 안 그랬어요. 이때는 얼마 내려왔냐? 한 10%인가요? 10%는 아니고, 한 11%. 11% 정도밖에 안 빠졌어요. 대세 하락으로 안 간 겁니다. 근데 여기서는 얼마예요? 여기 쭉 보니까 여기 37%. 그러면 이번에는 이 흐름대로 갈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잘 보시고, 그래서 여기까지 왔다가, 여기 왼쪽 어깨, 머리, 그 다음에 이제 흐름은 이거죠. 쭉 내려왔다가, 이렇게 돼서 이런 식으로. 요때 이제 열망구가 개입을 할 거예요. 내려올 때. 이걸 조심하시고, 헤드, 앤드, 숄더의 패턴으로 갈 것이다. 이렇게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망구 꼼수를 제가 보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도 차분하게 시장을 잘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변동성 대비하시고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잘 판단하시기 바라겠고요. 앞으로 상황은 녹록치가 않다. 이렇게 보시고, 그래서 지금 엔화의 변동성도 하나의 중요한 변수니까 잘 좀 체크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는 국채. 특히 제가 10년물 말씀을 드리면서 뭐 하느냐. 40년 상승의 금리 상승기가 있었고요. 40년 금리 하락기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40년 동안에 상승기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고금리는 확실하다. 거의 100%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5%는 넘을 것 같고요. 왜냐? 국채를 계속 발행하고 있습니다. 끝없이 빚을 내는 아주 무식한 나라가 미국입니다. 어쩌려고 그러는지 아주 그냥 진짜 한마디로 욕을 좀 해주고 싶은데 이러고 있는 상황이다. 아주 심각해요. 골로 갈 지금 직전에 있는 겁니다. 지금 시간에도 보니 시간의 선물 상황도 안 좋아요. 이게 좋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실적도 있고요. 특히 이제 유동성에 관한 거는 제가 매일 요거 보여드리니까 확인하시고, 부채 이자, 부채, 그 다음에 채권 발행은 계속된다. 한마디로 미친 나라, 망할 나라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미국 망해서 좋은 거 하나도 없지만 아무튼 그래서 진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제가 봐도 진짜 뭐 황당합니다. 아무튼 투자는 개인 판단에 따라 책임지고 투자하시고요. 철저하게 자기만의 신호를 갖고 합니다. 제 영상은 참고만 하시고요. 좋아요, 구독, 알람, 광고 시청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건강하십시오.